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 지난 4월 23일 첫 선을 보인 주말 드라마죠. 지금부터 쇼타임입니다. 여기 귀신 같은 실력을 가진 마술사가 있습니다. 속으로 제가 무슨 사기를 치나 그것만 찾고 계시죠? 직접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마술 트릭을 단 하나라도 찾아낸다면 여러분의 티켓값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자신감과 쇼맨십으로 관객들의 혼을 쏙 빼먹습니다. 차차왕의 매직쇼 지금 들어갑니다. 5만 군데에서 러브콜을 받는 것이 일상인 스타 마술사. 한 발 늦으셨네요. KBN, NHC, ABD-TV, 기타 등등. 이게 다 오늘 받은 PD들 명함입니다. 좀 재수없는 타입인가? 이만. 그렇게 사람들 마음 저격하며 잘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웬 순경이 찾아와 총을 들이밉니다. 너지? 네가 범인이지? 아니 혹시 여자의 마음을 훔친 범인? 그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귀신. 벌건 대낮에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지.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스터리한 마술사와 순경의 코믹 공조극. 주말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입니다. 눈 씻고 봐도 트릭을 할 수 없는 저세상 마술쇼의 주인공. 자기소개 부탁해요. 마법 같은 맛으로 원하십니까? 차차왕입니다. 사실 그에게 귀신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돌아. 자, 간격 맞춰. 천천히. 아니 마술보다 이게 더 어메이징한데요? 차차원표 마술의 트릭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존재를 이용한 것이었죠. 차 사장 오기 전에 얼른 끝내자. 나무장님, 우리가 직원이지 노예입니까? 검은 지가 다 잡으면서 힘든 건 죄다 우리한테 시키고. 맞아요. 제 귀신이지 맥가이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걸 5초 만에 따래? 각각의 사연을 품고 차원과 특수한 계약 관계를 맺은 귀신들. 각자 귀신 노조라도 만들든가 해야지. 노조요? 우리 같은 회사에도 노조가 필요합니까? 귀신으로서의 적성과 특기를 100분 살려주는 회사가 여기 말고 또 있냐고. 아유, 없지. 다른 귀신들은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어 난린데 노조까지 만들면 귀신 노조가 아니라 귀족 노조겠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차원과 귀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 파출소에서 영광의 상처를 확인하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그 아가씨 때 손 한 번 맵네. 넘치는 열정으로 별별 사건에 다 참견하는 열혈순경 고수래입니다. 일 못하는데 뿔리냐고 뿔리길. 포장님, 이 포도리의 귀가 큰 이유 아시죠? 이 큰 귀로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경찰의 사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하던 어느 날 오승경님? 민호 씨! 옆집에 사는 이웃 민호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눈앞에서 소매치기 현장을 목격하고 저 이것 좀 잠깐 빌릴게요. 재빠르게 뒤쫓아가 보는데 이 서새끼! 범인이 숨어 들어간 공연장에서 차홍의 아찔한 마술쇼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때 번지수를 제대로 잘못 잡은 스레.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버립니다. 현재 공연 중단 7분 30초 경과 8분까지 안 나가면 영업방해로 발생한 손해액 일체를 청구하겠습니다. 44초 45초 아 저기 가요. 간다고요. 소매치기 범을 검거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저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헬멧을 주인에게 건네준 그 순간 이거 제 거 아닌데요? 제 건 블랙박스가 붙어있거든요. 어디서 바뀐 거 아니에요? 어째 머리를 스치는 쎄한 느낌. 제 거. 차차운? 결국 겁도 없이 귀신 속을, 아니 차홍의 연습실로 들어가 헬멧 교환을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블랙박스가 달린 헬멧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의 헬멧 존재는 꿈에도 모른 채 브렉퍼스트를 즐기고 있는 이 남자. 그리고 방송국에서 대기실 보안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 그래서 블랙박스 다신 거구나? 마술 소품 겸 휴대용 CCTV란 거잖아요. 블랙박스라뇨? 어우 선명하게도 찍혔네. 이거 블랙박스 아니야? 이거 못 보던 건데? 거기 우리끼리 얘기하고 연습하는 거 싹 다 지켰는데 그 다른 사람이 보기라도 하면 영업 기밀 탄로나기 전 파출소 오픈런에 성공한 차웅. 소식에? 헬멧 어디 있어요? 그건 왜요? 거기 공연 준비하는 게 찍혔습니다. 내 영업 비밀이 유출됐다고요. 근데 어쩌자고 저한테 없는데? 없어? 옆집 사람한테 빌린 거라서 돌려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유출되면 그쪽이 책임질 겁니까?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 알겠어요. 찾아드릴게. 그 전에 헤드라이트 깨진 채로 운행하셨네요. 교통법 위반인 거 아시죠? 과태료 나옵니다. 포도리 선생님한테 딱 걸려버렸죠? 사실 차웅이 헤드라이트가 박살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이세요? 귀신이잖아. 설마 내 차에 치여 죽은 겁니까? 아니요. 사고는 아까 당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뗀 민호가 귀신이 돼 도로를 떠돌았던 것이죠. 믿을 수 없는 민호의 죽음에 사건 현장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는 스레. 헤드라이트 깨진 채로 운행하셨네요. 교통법 위반인 거 아시죠? 과태료 나옵니다. 너였구나. 차차웅. 벗다리 제대로 짚고 이번엔 스레가 차웅의 집 오픈런에 도전합니다. 이거 뺑소니 현장에서 발견한 헤드라이트 조각인데 당신 차 깨진 부분이랑 딱 맞네? 설명할게. 설명하면 되잖아.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움직이지 마! 지금부터 한 사람만을 위한 쇼타임. 차웅의 매직 쇼가 끝난 후 집으로 들어와 은밀한 거래를 시작하는 두 사람. 진범을 잡아. 사고 난 곳에도 시신이 발견된 곳에도 헬멧이 없단 건 범인이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어? 난 헬멧 찾고 당신은 범인 잡고 또랑 치는 김에 가자 잡아주겠다는 얘기야. 좀 혹한 눈빛인데? 귀신의 증언을 통해 본격적으로 뺑소니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 나가는데요. 차 번호는 봤습니까? 1004 천사요. 확실히 봤어요. 차종은 SUV고요. 오케이. 차석 조회해봐요. 번호 1004 차종 SUV. 있다. 이 동네 한 대 있어요. 갑시다. 잡으러. 지금부터 쇼타임! 만삭의 앞에 빵을 사서 퇴근하던 남성. 가까우지 마! 가까우지 마! 네가 나 죽였잖아. 나 이길 테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수사하기 편하네. 얼마 후 차웅의 귀신 같은 수사력 덕분에 범인은 수월하게 검거되고 경찰로서 이런 나쁜 새, 이런 흉악한 범죄자는 꼭 잡아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여전히 바보 같군. 이제야 좀 일상다운 일상이 시작되나 싶던 그때. 쏘리. 내가 좀 늦었지? 아니요, 선생님 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한 적이 없거든요. 이 불편한 손님의 이름은 최검. 무당이 될 팔자인 차웅의 몸주신이죠. 하늘의 뜻을 속세에 실현하고 인간의 영혼을 하늘에 전하는 이 좋은 일을 왜 안 하겠다는 거니? 절대 무당 안 합니다. 나로서도 참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드는구나. 나는 너의 몸주 최검이다. 한편 뺑소니 범인을 검거하고 파출소내 스타가 된 고스레. 그러면 이참에 고승영이 시민 경찰대부 좀 맡아볼래? 이 소장님 직접 시수사령이 겁나게 중요한 일이야 이거. 이럴 때 잘하면 실적도 올리고 소장님 눈에도 들고 어때? 마음에 들어. 인정 욕구에 눈이 멀어 호기롭게 시민 경찰대를 맡게 됐지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인원 0명. 미치겠네 진짜.
내키지는 않지만 능력자 차홍의 단물을 빨아먹기 위해 홀린 듯 그를 찾는데요. 뭐야? 단물 안 나올 것 같은 얼굴인데? 차홍의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시민 경찰대 합류를 제안해 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차차원 씨 능력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이제 내 힘을 합치면 나쁜 놈들을 그냥 싹 다 잡을 수가 있는 거. 침대까지 부축해 준비요. 이건 약이랑 물수건 챙겨줄 거. 기브 앤 테이크. 됐죠? 이걸로 끝. 이 말 한마디는 하고 갈게요. 어쨌든 차차원 씨 덕분에 저는 범인 잡았고 민호 씨는 편하게 가셨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뜻밖의 감사 인사가 끝나고 갑자기 급상승해버린 덕력의 수치. 뭐야? 어째선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그녀에게서 느껴집니다. 아까 그 경찰처자가 너한테 고맙다고 한 순간 여기 덕력이 쭉 올라갔다고. 절대 무당은 안 한다고요. 아, 여태까지 뭐 들었냐? 무당 안 해도 덕력이 채워진다니까. 아까 그 뭐시기냐 그 시민경찰대를 해. 그 경찰처자가 너한테 고맙다고만 하면 된다니까. 한편 차홍을 신나게 씹고 있는 민중의 지팡이. 내가 살다 그렇게 지 밖에 모르고 돈에 환장한 인간은 처음 본다니까. 그런 인간은 이쪽에서 사약. 하겠습니다. 시민 경찰. 결국 자발적으로 시민경찰대 일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두 사람. 혹시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 진짜 잘 좀 봐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까마득한 의식 어딘가에서 슬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 차홍. 이게 뭐지 자꾸?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과거를 품고 현재의 인연에 도달하게 됐을까요? 도마위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지금부터 쇼타임은 마술사와 순경이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귀신들과 공조해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지금부터 쇼타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인공이 마술사인데 수사극 장르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이런 이색적인 장르 간의 결합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구축이 된 작품이에요. 근데 이런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주인공 차차홍의 마술쇼인데 그 마술쇼의 관객들에게는 그 매직의 본래 어떤 환상성을 되게 강렬하게 각인을 시키는데요. 이 드라마가 재밌는 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차홍의 마술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비하인드까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귀신들의 노동이라는 현실의 논리가 다시 개입을 하면서 코미디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은 어떤 마술쇼 관객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다른 프레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환상성과 코미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요. 또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여기서 이제 귀신들의 노동 착취가 우리 현실 속의 노동자들의 비가시적인 성격과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점에서 현실 풍자적인 효과도 이 드라마는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수사 오컬트 로맨스가 있는데 나름의 균형을 잡으면서 잘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흥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굉장히 일관성 있게 방향성 있게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인 차홍과 슬애가 매 에피소드마다 각각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차홍과 귀신들이 공조를 해나가면서 해결을 하고 거기에 이제 경찰인 슬애가 가세를 하면서 어떤 현실적인 논리하에서 범죄를 해결하지만 각각의 이제 사건 끝났을 때는 이 차홍과 슬애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면서 두 사람이 파트너를 형성해 나가고 그러면서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이 악기를 쫓는 그런 어떤 큰 결말로 향해 간다는 이런 점이 가장 드라마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매 끝났을 때 이 에피소드에서 나온 결과를 발판으로 해서 뒤에 나온 에피소드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겠다라는 기대감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목 그대로 약간 MBC의 좀 자신감과 기대가 있었던 그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또 오랜만에 부활한 그 MBC의 주말 드라마잖아요. 우리가 흔히 주말 드라마에서 생각하는 그 가족극적인 특성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트렌디하고 되게 장르적인 그런 작품이 나왔는데 스토리가 흘러가는 것도 빨리빨리 해결되고 둘이 파트너십이 빨리빨리 만들어지고 그래서 보면서 저도 되게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면은 좀 쇼타임으로서의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마술사와 경찰의 공조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더 흥미롭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각각의 그 귀신들이 그 특성들이 있잖아요. 어떤 재능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개별적으로 캐릭터를 더 잘 보여줘서 그들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좋은 설정에 재미있는 작품이지만은 더 큰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까지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한 그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믹 수사극을 표방하고 있는 지금부터 쇼타임. 두 인간이 귀신의 하소연과 목격담을 통해서 단서를 찾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쇼타임에서 코믹 수사극의 요소가 돋보였던 장면을 꼽아주신다면요? 처음에 이제 차웅이 이 고스란히 순경과 엮이게 되는 헬멧 블랙박스를 찾아야 되는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차웅이 그 귀신들 닥달하면서 나무장님, 딸 대학 졸업시키고 정불하신다면서요? 마 과장님, 올해 안에 장가 가셔야죠. 인생은 결제야, 결제. 저는 그 대사가 차웅과 이 귀신들과의 관계를 너무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인생은 결제라고 생각하는 이 차웅에게 있어서 유일한 인센티브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 것이고 사실은 그거는 귀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위해서 차웅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좀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바로 그 결제를 위해서 지금 저걸 찾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이 순경의 어떤 그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된다. 하기 싫은데 한다. 그것이 주는 그 코미디로서의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장 재밌었던 것은 6회에 나왔던 그 폐공장 집단 액션씬. 보통 이런 수사 액션물 장르를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하이라이트 씬을 모든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서 액션 기술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펼쳐지는데 하지만 이 작품은 그런 전공법을 따라가는 작품이 아니라 코믹 수사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펙타클의 또 다른 차원이 생기는 거예요. 차웅의 액션 자체가 귀신이 보이지 않을 때는 굉장히 좀 유려하고 멋진 그 액션 자체의 어떤 쾌감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최검이라는 존재가 딱 드러나게 되면 거기서 어떤 발생하는 코미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부터 쇼타임이라는 장르만, 이 드라마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코믹하면서도 좀 되게 환상적이고 그러면서도 어떤 그 응징의 쾌감을 보여주는 그런 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6회의 그 만월 살인마 사건, 여기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최검이 스레를 찾아가는 장면을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사실 둘 사이가 귀신과 인간이기 때문에 소통을 못 하잖아요. 실제 벌어졌던 사건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데 말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걸 타이핑해보려고 했더니 타이핑을 너무 못하고. 요 얘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게 무슨 나머지? 쇼타임이 갖고 있는 약간 코믹한 설정들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고승경 언니! 진짜 들리나 보네. 귀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뭔가 끄집어내서 하고 있구나, 장치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많은 사건들이 별로 그렇게 주목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자잘한 사건들이 벌어지다가 만월 살인마 사건 얘기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 본궤도로 들어가네 이야기가. 만월 살인마에게 5번째로 희생될 뻔한 여성을 구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만월 살인마 사건을 풀면서 차웅의 할아버지와 수레의 아버지 그 두 사이가 사실 파트너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미안하네. 이 모든 거는 악기를 놓치고 제때 잡지 못한 내 잘못이야. 향후의 이 이야기의 전체 메시지도 약간 파트너십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좀 단서를 좀 보여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번엔 쇼타임의 두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귀신을 부리는 인기 마술사 차차웅 역에는 박혜진 씨가, 그리고 신통 역에는 열혈 순경, 고스레 역에는 진기주 씨가 열연을 펼치고 있죠. 코믹부터 미스터리, 로맨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고 있는 두 주연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꼭 로맨스가 필요한가라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보고 있습니다. 잘생겼고 되게 능력 있고 잘났지만은 되게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남자가 있고 정의감은 되게 투철한데 약간 이제 능력은 약간 조금 헐렁헐렁한 느낌의 그런 여성. 그 둘이 만났을 때 되게 어떤 그 서로 안 맞고 이제 한쪽이 누군가를 경멸하다가 이제 다시 섞이는 그런 그 로맨스적인 구도에서는 저는 이게 좀 전형적인 구성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두 사람 관계가 저는 어떤 그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지금 좋은 어떤 그
관계성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 러브라인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로맨스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밀고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전형성이 있는 인물이 어떤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호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원 같은 캐릭터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차갑지만 안으로는 따뜻한 사람 같은 인물인데, 그런데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고자 하는 연약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랑에 빠진다. 이것은 굉장히 전형적이지만 사실 시청자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차원의 어떤 설득력이 생긴다고 느껴졌어요. 수혜는 남의 진심을 잘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귀신도 믿을 수 있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전형적인 어떤 여성 주인공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플롯과는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고 두 사람의 관계성이 거기서 설득력을 지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또 두 배우의 연기력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미래에 어떤 관계가 될지 약간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쇼타임에는 장군신과 귀신즈 3인방을 비롯해서 다양한 매력을 가진 조연들이 등장해 그게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조연 캐릭터를 꼽아주신다면요? 귀신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어떤 인물일 것 같지만, 여기 남부장으로 불리는 남상군 캐릭터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죽어서도 그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족을 챙기려는 모습, 이런 모습이 저 나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기서는 지금 다 그 상하관계로 돼 있잖아요, 직업관계로. 그래서 차웅이 막 굉장히 과하게 막 지시하고 그러면 부장 정도 되면 사실 불만이 다 보이고 앞에 나서서 뭔가 얘기해야 될 위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럴 땐 참지만 마시고 어른으로서 똑부러지게 한 말씀 하세요 좀. 참아야지 어떡하겠니. 사장한테 똑 부러지는 소리 해봤자 우리 월급만 부러져. 저요. 그래 쉬어. 재수 없는 새끼. 굉장히 현실적인 면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부장이라는 이런 캐릭터를 잘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장악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저는 차미경 씨가 연기한 나그모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분명히 어떤 오컬트적인 맥락이 있는데, 나그모 캐릭터가 등장하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이지만 완전히 그냥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몰입되면서 이 세계는 이런 세계인 거구나. 지금 이제 하늘과 땅을 잇는 인간으로서 어떤 무당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되게 거대한 세계관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 나그모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새롭게 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 이제 이 나그모 캐릭터가 이제 그 강한 장악력에 비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만월살인마와 그 악기에 대한 그 실질적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최검과 그 나그모 캐릭터일 것이고, 결국 이제 그것이 나그모 캐릭터의 입을 통해서 결국에는 차웅에게 전달된 부분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제 그 만월살인마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면 나그모 캐릭터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부터 쇼타임. 첫 방송은 화제성 1위를 차지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 6회까지 평균 시청률은 3.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시청자를 유입하기 위해선 어떤 매력을 더 부각해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 이 작품은 이질적인 요소를 결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마술? 뭐야? 되게 낯설어. 근데 여기에 무속까지 더해줬어. 더 낯설어. 근데 이거를 또 코미디로 또 표방을 하니까 이제 이 드라마를 처음 보기 전에는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막상 시청을 시작하면 오히려 그런 불균질적인 그런 매력, 통통 튀는 충돌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 드라마의 개성인 것 같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초반에는 그런 약간 불균질적인 매력이 이 드라마의 어떤 개성으로 다가왔는데, 본편으로 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전에 많이 보던 스토리, 익숙한 스토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전생의 인연이라든지 또 악기와의 대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드라마의 어떤 개성을 좀 죽이는 좀 진부한 스토리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 점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추진력을 잘 쌓아왔는데,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싸움은 이 메인 스토리를 어떻게 진부하지 않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일단 쇼타임 플롯의 전체적인 얼개는 사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쨌든 만월 살인마는 잡지 않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개개 에피소드의 디테일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고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바도 사실은 명확하게 이미 주어졌는데, 이럴 때 사실 시청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시 주인공과 주인공과의 관계, 주인공과 주변 인물의 관계, 그래서 등장인물 사이에 어떤 감정선에 더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게 지금부터 쇼타임이 보여주는
보여줘야 될 그런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차은과 수레가 파트너십을 성립을 했는데 이것이 그거보다 더 깊은 관계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전생으로부터 이어온 차은과 수레의 관계가 이 만월살인마 사건을 해결하면서 어떻게 풀어질 것이고 그 과정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것에 이 지금부터 쇼타임의 어떤 핵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쇼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만월살인마와의 어떤 대결 이걸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극이 조금은 이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달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좀 중요한 건 결국 이제 귀신이 동원돼서 어떤 사건을 같이 공조해서 해결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등장하면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다 해결해 버리는, 실제로 앞에 벌어졌던 많은 사건들은 갑자기 이제 귀신이 딱 투여가 되면 바로 알아서 너무 무서워서 뭐 본인이 막 토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해결점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긴장감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귀신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마술사, 순경, 귀신 이 공조에서 희대의 살인마를 잡는 이야기로 이제 흘러갈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을 얼만큼 몰입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가, 이 부분에 관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밤 8시 40분에 방송될 쇼타임에서는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